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3월 30일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69,500달러 마이너스 1.7% 약간 하락 7만 달러 아래로 내려왔고, 이더리움도 3,500달러 아래, 리플 도지 에이다는 마이너스입니다. 반강이 호재에 있는 비트코인 캐시만 9% 상승이 크고요. 새벽 동안 이번 주 메인 이벤트 파르장 연설과 29일 밤에는 PC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메인 이벤트 있기 전에 반등 오고 기대감 높게 형성하다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면서 이후 하락 오는 패턴 상당히 많았죠. 비트코인이 투심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구간이 7만 달러인데 빠르게 7만 달러 이상, 원화로 1억 이상 회복 못 시켜주면 다시 한 번 더 거래량 낮아지면서 조정 올 수가 있죠. 대신 조정 온다고 해도 5만 달러 폭락 오는 차트가 아니라 따졌다고 기관들 저점에서 물량 받아줄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우선 파우르장 연설 보면 금리 너무 일찍 인하하면 큰 혼란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금리 인하 안 하면 미국 경제나 노동시장에 불필요한 피해 줄 수 있다. 중립적인 발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좋은 인플레이션율 필요하면서 금리 인하도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3월 FOMC 인터뷰하고 99%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고요. 하루 전 나온 PC 물가 데이터도 컨센서스 부합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파우르장도 기대에 일치했다. 인플레이션율 내려오는 진전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파우르장 연설 이후 나스닥 횡보하고 비트코인도 큰 조정 없으면서 역시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죠. 파우르장 연설 이후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61%로 물가 데이터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너무 늦게 금리 인하도 안 한다고 하면서 6월 인하할 확률은 여전히 61% 높습니다. 7월 9월 데이터 보면 금리 인하했다가 11월 다시 인상하는 움직임도 나오는데 단기에 크게 의미 없는 데이터고 올해 안에는 75bp 꼭 인하할 수 있다는 데이터이죠. 유가가 다시 70달러 내려가고 인플레이션율도 2% 진입한다면 파르장 이야기한 대로 무난하게 3번의 금리 인하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GDP 성장률도 우상향인데 금리까지 스케줄대로 내려준다면 주가나 코인 시장에게는 매우 긍정적이고요. 미국 PC 물가와 동시에 발표된 개인 소비 데이터는 0.8%나 나왔습니다. 컨센서스 0.5% 크게 상회를 했고요. 전달 0.2%의 4배 높은 수준이죠. 미국 소비가 강하다는 걸로 일자리 많고 경제가 잘 돌아가면서 미국 중산층들 소비에 자신감이 붙었다는 데이터입니다. 만약 PC 물가가 1월에 이어서 재상승했으면 문제가 되는 건데 이번에 또 내려갔고, 파우르장 3월 이야기한 대로 1월 계절적인 요인이 가능성이 높은 거죠. 크리스마스 신정으로 일시적으로 소비 증가했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데이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국제유가 83달러로 상승해 있는 모습이고요. 유가가 90달러, 100달러 이렇게 오르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도 물가 오르면서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국제유가 70달러부터 우상향하는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거시경제 데이터는 80% 이상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코인에게도 당장 크게 영향 주기는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배경에서 알트코인도 추가 상승하는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3월 초 알트 시가총액 피크 찍었고 비트코인 롱포지션 청산에 660빌리언 하락은 있었지만 직전 고점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비트코인 큰 하락 기미도 안 보이고 거시경제도 긍정적이니까 알트코인 단타 세력들이 많이 들어온 거고요. 알트코인이 이런 지난 저점을 깨고 상승을 해버리면 다음번에 쉽게 하락은 오지 않습니다. 약간 내려버리면 오히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인 거고요. 2021년 9월에도 본격 상승 시작한 알트 시가총액 보면 한 번 상승 이후 조정은 있었지만 11월 비트코인 69,000달러 신고점까지 상승했고, 그 이후 비트코인 폭락에 하락은 했지만 22년 1월까지 박스권 만들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랠리를 했었죠. 고점 도달 이후 대폭락 쉽게 안 나오는 알트코인으로 누구나 알트코인 펀드멘탈 약하고 폭락 올 거라는 건 아니지만 그 폭락이 빨리는 안 온다는 거고요. 2021년 138일 4개월 넘게 박스권 횡보 이후 하락을 했고 21년 1월 해가 바뀌어서 비트코인 폭락하니까 그제서야 알트코인 시가총액도 의미 있는 하락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알트 비중 높게 매수할 때는 상승한다고 따라 매수하기보다 이런 저점 차트 나올 때 절호의 기회다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저평가된 알트코인 매수하고 약간 하락에 안 흔들리면서 계속해서 홀딩하는 게 필요합니다. 비트코인 캐시 4월 2일 반감기 영향으로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 21년하고 비슷한 분위기고요. 이때도 코로나 돈풀기로 한국 주식이나 부동산 폭등하고 포모 심리에 신규 매수가 많습니다. 코인 뉴스나 상승했다는 이야기만 듣고 친구 따라서 매수하는 무지성 투자가 많았고요.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다 같은 거 아닌가 하면서 제일 싼 비트코인 골드 사기는 아닌 것 같고 비트코인은 너무 비싸니까 중간 가는 비트코인 캐시 매수 많이 하는 묻지마 코인 투자가 성행을 했었고요. 코인 투자 2년 이상 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비싸도 비트코인 매수하지 비트코인 캐시를 장기 홀딩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2020년 비트코인하고 같이 반감기 있었지만 22년 하락에 저점도 갱신을 했었고요. 반감기로 펌핑을 왔지만 언젠가는 하락하겠지 생각을 많이 하죠. 비트코인 캐시는 채굴 기업들이 채굴조차도 안 하는 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이렇게 피크를 찍으면 다음 하락장에 알트코인은 더 큰 조정을 수 있다. 2021년 차트에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21년 초 비트코인 반감기 막 지나면서 비트코인 캐시, 도지코인 등 비트코인 계열의 코인이 메인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2차 상승에서는 비트코인 캐시 횡보로 종료가 되었고 이더리움 계열의 레이어2 코인들 상승이 메인이었고요. 샌드박스, 디센트랜드, 솔라나, 에이다 코인이 10배, 20배 폭등을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코인시장 ETF로 신규 진입은 많았지만 알트코인 중고수 많은 한국보다는 미국 쪽 신규 투자자가 메인이었고요. 비트코인 신규 매수세 증가는 6만 달러 부근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의 장기 투자자들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평당이고 지난 상승의 분할로 약간씩만 추가 매수를 했고요. 비트코인 ETF 상장되고 가격 계속 오르니까 뒤늦게나마 미국 신규 투자자들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번 비트코인 캐시 반감기로 비트코인 캐시도 모아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 역시 비트코인 하드포크로 된 코인이기 때문에 2020년 평균 80원, 100원 하던 코인이 300원까지 상승해 있는 모습이고요. 2021년 4월 1차 상승하고 비슷하게 최근에 이더리움 계열 코인들은 주춤하지만 비트코인 캐시, 도지코인 상승이 좋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지코인 고래들 최근 움직임 봐도 지난 2주 동안 2억 8천만 달러 작년 평균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까지 도지코인을 매수를 했고요. 1차로 비트코인 계열 코인이 먼저 오른다는 것을 이번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 계열의 레어2 코인인 엑시 인피니티 보면 도지코인, 비트코인 캐시 2021년 불장 상향하는 움직임 나오지만 엑시 인피니티는 약간만 올랐다. 이전 불장 차트와 비교해서는 의미 있는 상승은 당장에 안 나오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3월 중순 텐쿤 업데이트 호재가 막 끝났고 이더리움 현물 ETF 전 SC도 이더리움 커뮤니티 조사하는 상태라 ETF 5월의 상장 기대감은 상당히 낮습니다. 때문에 이더리움 계열 코인들 빠른 상승 못하는 거고 엑시 인피니티나 폴리곤, 샌드박스도 당장에 의미 있는 상승 안 나오고 있고요. 대신에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되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펀드멘탈은 더욱 강해지고 이더리움 고래들도 좀 더 안정적으로 레이어2 코인들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하지만 2021년 4월 비트코인 캐시, 도지코인 등 비트코인 계열 코인들 먼저 상승한 이후 즉시 이더리움 계열 코인들 따라 오른 게 아니라 21년 5월 대폭락 바닥 한번 만들고 나서 7월 되어서나 이더리움 계열 코인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신규 투자자들 도지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로 손실이 컸으니까 다시 쳐다 안 보는 것도 있듯이 한번 올랐던 알트코인들 재상승하는 경우는 상당히 좋은 게 패턴이고요. 비트코인 계열 코인하고 솔라나, 아발란체도 많이 올랐지만 이더리움 계열 코인들 상대적으로 상승이 저조했다. 물론 100% 없지만 비트코인하고 같이 일부 확률 높은 코인을 모아가는 것이 잠재적인 수익률 상승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